용띠 경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띠한테 기해년이라는 의미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천간이 주는 의미를 경의 입장에서는 육춘으로 분화할 때 기라는 기운 자체를 정인의 기운으로 놓습니다. 자, 정인의 기운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떤 활동적인 측면보다는 내 상황에 상관없이 뭔가를 학습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자격을 좀 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평소에 학문을 즐겨 하셨던 분도 그런 영향이 있고요. 학문과 담을 쌓고 살아갔다는 사람들도 이런 영향력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책도 많이 뒤적여 보기도 하고, 또 해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철학책도 좀 뒤적여 보기도 하고, 명리학서도 좀 보면서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았는지 좀 궁극적인 질문,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질문, 또는 내가 살면서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거나 어떤 학원을 찾아가거나 그러면서 내가 뭔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게 정인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생각은 있지만 현실 속에서 작용하는 것은 이런 글자, 돼지라는 이런 해라는 글자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기라는 글자가 해라는 글자를 만나서 이곳에 정인의 힘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학습이나 연구나 공부나 자격을 따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 어려운 상황은 바로 이런 글자의 영향이 주는데요. 그러니까 경이란 일간한테 진은 어떤 편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학습 의욕을 주고 학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기운이 되는데, 요 글자를, 이 해라는 글자가 와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방해냐면 그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원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앉아서 뭔가를 하고 몰두하고 싶지만 해라는 기운의 영향이 원진으로 그 진이라는 글자를 방해하기 때문에 마음은 정에 들어왔고 원래 사주에 있는 이런 기운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상황을 해라는 글자가 방해하는 요소로 쓰인다. 그래서 원진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 진이 용띠한테 해라는 어떤 신살적인 기운으로는 망신살에 해당됩니다. 자, 망신살의 해에는요, 내가 뭔가를 준비했던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망신살이 오기 전에 병신년과 정유년과 무술년을 거치면서 기운들이 내가 뭔가 요런 사주에 나와 있는 기운 자체에서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상황은 펼쳐지게 되지만 이것이 신살작용에 의해서 내가 하려고 마음먹은 것들이 자꾸 방해를 받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살의 기운이라고 해서 내가 의도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을 할 때 주변에서 자꾸 방해 요소가 생깁니다. 내 의지랑 관계없이 그러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마음먹은 일에서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용띠한테는 2018년에 발생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지만 내가 속으로만 갈무리하고 때를 기다렸다면 기해년에는 그렇게 기다린 때를 또 준비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망신살에서 굉장히 큰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용띠의 입장에서 기해년은 망신살이 운이 되지만 경일간의 입장에서 이 해라는 글자는 어떤 식신으로 사용됩니다. 자, 식신으로 사용된다는 말은 뭔가 기본 의식주에 팽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고 나는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기본 의식주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서 내가 먹고 사는 곳에서 내 영역이 넓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기해년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4개의 영향력 속에서 이 경일간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사주의 다른 글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은 약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직업에 따라서 어떤 글자의 영향이 나한테 더 많이 간섭을 하는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어떤 심리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되니 직업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어떤 현상 속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거나 하는 이런 현상으로 내년 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을 먼저 볼까요? 애정운은 보통 식신에 운이 오면서 이 식신 속에는 어떤 편재의 기운이라는 것이 장생하게 됩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새로운 애정을 시작하겠구나, 시작 단계다. 기존에 있던 인연과 무술년을 지나면서 무술년에 어떤 기존에 있던 인연이 정리됐던 사람이라면 기해년에는 새로운 이성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 또 무술년에 기존의 연인관계나 부부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치면 기해년에는 그런 관계가 다시 좋았던 상태로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사주 구성이 음기냐 양기냐 물년이냐 어떤 글자의 구성이 있냐에 따라서 아주 단호하게 인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의 마음이 변함에 따라 또는 내 마음이 변함에 따라 과거 것은 잊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거는 대운에 의한 영향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계가 악화됐던 사람이라면 기해년에 좀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서 관계가 좀 좋아지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시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인연이 서로 멀어졌던 사람이라면 기해년에 들어서 새로운 인연과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펼쳐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경우도 내가 속에서 품고 있고 사랑을 느끼는 아니 또 좋아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성이 내년에는 새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물운은요, 내 재물의 원천은 노동에 있습니다. 내 몸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부분에서 굉장히 재물이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투자에도 있습니다. 자, 노동을 갖다가 내가 내 노력과 시간을 집어넣어서 내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라면 재물운이 상당히 번창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재물운은 사업운과 같이 한번 엮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운과 재물을 같이 본다면 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 사업인데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내 주요 고객이 어떤 개인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음식점을 하거나 어떤 뭐 매장을 하거나 내가 어떤 컨설팅을 할 때 아니면 학원을 할 때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 고객이 주요 고객이 개인이라면 무술년과 상당히 다른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이 넓어지고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늘어나죠. 이에 따라서 매출액 자체도 늘어나고 상승을 하고 이익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기해년 운세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경기가 둔화되고 심지어는 금융 위기가 아마 거론될 정도로 내년에 경제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사업의 아이템이나 내 매장의 형태가 호황기의 사업의 아이템이냐 불황기의 사업이냐 아이템에 따라서 좋은 정도를 누리는 그 규모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개인을 상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불황기에 맞는 아이템으로 바꾸시거나 불황기에 맞는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내년이 상당히 재물적으로는 안정적인 재물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으로 작용할 것이요. 불황기가 아닌 호황기 때 어떤 아이템을 갖다 한다고 치면 아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객을 만약에 개인의 고객이 개인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어떤 정부를 상대로 어떤 계약에 근거해서 사업을 펼치시는 분이라면 내년 한 해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계약은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안정된 장기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요, 그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상당히 약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이 파기가 안 된다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변경은요,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 기업이나 단체나 정부를 갖다 상대로 계약 베이스로 어떤 일을 하시는 사업가시라면 내년을 굉장히 보수적인 한 해로 설정하시고 자금 계획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안정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짜라는 얘기는요. 자, 투자를 할 일이 생긴다면 투자는 가능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뭔가 계약을 한 기존의 어떤 것과 큰 계약을 있고 그 계약에 의해서 내 매출액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계약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 더 확장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 계약을 만약에 파기가 된다면 새로운 계약을 쪼려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업가한테는 큰 위기의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아이템을 파느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그 매출 서비스를 갖다가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길운, 성공과 실패가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운에 대해서 와볼까요? 자, 취업운이라면요. 내가 그러니까 가장 소위 말하는 관운이라고 해서 높고 뭐 대기업이라든가 고위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의 취업은, 그걸 1순위라고 놨을 때 1순위의 취업운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5급 공무원 시험 볼 걸 7급을 보거나 7급 공무원 시험 볼 걸 9급을 보거나, 아니면 대기업 시험 볼 걸 중소기업 시험 볼 거나 재취업을 한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2, 3순위라고 놨을 때 2, 3순위에서 내가 만족은 되지 않지만 취업의 길은 어느 정도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띠의 경일관이라면 내년에 신규 취업을 하실 분이나 재취업을 하실 분이라면 조금 눈높이를 낮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취업을 국내와 해외로 나눴을 때, 해외는 외국인 투자 회사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외 쪽에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자기 명에서 나와 있는 편인이 원진에 의해서 상당히 방해를 받는 시기에는 어떤 합격운 정도는 별로 그다지 좋다는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다른 해보다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만약에 그동안 장기적인 시험을 준비했던 분이라면 아마 어떤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어떤 망신의 운이라는 특화성 때문에 장기 시험을 준비했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좋은 쪽에 좀 무게를 두시고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몰두하십시오. 내년에는 자기가 어떤 특정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집중력만큼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인 거고, 장기 시험 같은 경우는 세모나 또는 영 정도의 어떤 운이라고 보시고, 기왕에 열심히 하셨던 거 내년에도 집중하셔서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띠 경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